안녕하세요. 제2의 풍수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받고 행복하게 살 집터를 구하는데 경제적 문제로 아주 좋은 땅, 즉 명기를 구하긴 어렵고 그저 흉한 땅을 피하는 것을 최선이라 여기지요. 그런데 오랜 세월 자연 속에서 집을 짓고 살아온 우리 조상들은 생활 경험적으로 어떤 땅에 집을 짓고 살면 흉한 일이 생기는가를 귀납적 방법으로 검증해서 민간 신앙으로 전승시켰는데 거기에는 예사롭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땅을 어머니라고 생각할 때 자상하고 능력 있는 어머니가 자식을 잘 키우듯이 땅 역시 지기가 왕성한 곳에 집을 지어야 사람이 건강하고 부자가 되고 인재가 태어나는데 그와 반대로 지기가 흉한 땅에 살면 패가 망신하기가 십상이지요. 집터로 선택해서는 안 되는 흉한 땅은 어떤 것이며 또 어떻게 그런 흉한 땅을 알 수 있는지를 알아봅니다. 2006년 한국 정부는 우리나라의 민족적, 사회적 강습, 문화적 원형이 잘 간직된 100대 민족문화 상징물을 선정했는데 풍수는 전통적 환경 사상이자 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응축된 자연 생태학이고 전통적 체적 주거 입지론이며 최근 들어 중국, 일본 그 외에 구매에서도 확산되는 추세라는 평가를 받아 선정됐지요. 한국의 3대 동양학인 사주, 풍수, 한의학 중에서 사주와 한의학은 선정되지 못했는데 풍수는 자연 속에서 좀 더 안락한 삶을 찾거나 생명 존중, 인륜적 효심 등의 효과가 있고 집과 마을의 입지를 정하는 등 우리 생활의 직접적인 순기능을 담당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배산 임수는 주거 입지론 중 첫손에 꼽히는데 이것은 주택의 뒤쪽에 산이 있고 앞쪽에는 하천이 흐르는 땅이거나 지대가 높은 곳에 건물을 짓고 지대가 낮은 곳에 마당과 출입문을 두고 내려다보는 전저후고의 지형을 말하지요. 배산임수 그런 집은 일조량과 통풍이 좋고 배수가 양호해서 사람이 건강하게 살 여러 조건을 자연 생태적으로 갖춰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그렇다면 배산임수와 정반대의 집은 무엇일까요? 네, 배수진을 친 집입니다. 배수진, 물을 등지고 산을 바라보는 식으로 지어진 집으로 그런 집은 부귀를 누리기 어렵고 생활이 힘들고 불행한 인생을 살기가 십상입니다. 배수진은 한나라의 한신이 조나라 군사에 맞서 사상 결단으로 싸워 승리를 한 데서 유래된 말인데요. 조나라에 비해 전력이 약했던 한신은 마치 막다른 골목에 몰린 것처럼 강물을 등진 아찔한 곳에 군진을 쳤고 그러자 병사들은 싸우다 죽든지 아니면 강물에 빠져 죽든지 매 한 가지라고 생각해 죽을 각오로 싸움에 임했고 결국 승리를 했지요. 하지만 배수진은 죽음을 각오한 절박한 상황을 스스로 만든 것이니 죽음을 담보하지 않으면 안 되고 만약 운이 좋지 못하면 전멸을 당하고 마는 매우 위험천만한 전법이지요. 같은 이치로 물을 등지고 집을 짓는 것 역시 배수진을 친 것과 같이 사람의 운명을 위태롭게 만드니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그럼 왜 배수진을 친 집은 건강을 잃기가 쉽고 재물운이 나쁜 일을 과학적으로 알아보지요. 집과 가까운 곳에 산과 하천이 있다면 낮과 밤으로 바람이 반대 방향으로 부는데요. 낮에 햇살이 비치면 산 정상은 기온이 따뜻해지고 물가는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으며 덥고 차가운 기온차가 생기면 하천 쪽에서 산 쪽으로 바람이 부는데 낮에 산에 오르면 산 아래쪽에서 시원한 바람이 산 위쪽으로 부는 것은 그런 까닭이고 밤에는 반대로 산 쪽에서 하천 쪽으로 산바람이 불지요. 자, 그럼 산 쪽을 바라보는 식으로 지어진 배수진을 친 집은
이 바람의 영향을 어떻게 받을까요? 모든 집들은 앞쪽에 큰 창문을 달고 뒤쪽에는 창문이 작은데 낮에는 뒤쪽에 작은 창문을 통해서 강바람이 집 안으로 들어오니 집안의 공기가 혼탁하고 양기도 부족하고 밤에는 찬 산바람이 큰 창문을 통해서 집안 깊숙이 들어오니 이 바람은 살풍이 되어서 숙면을 방해하고 또 찬바람이 도는 집을 만들어 건강을 해치지요. 살풍은 사람을 해치는 모진 살로서 보통 차갑고 빠르고 종잡을 수 없이 휘몰아치며 부는 바람을 말하는데 예전에 건강하던 사람이 손 한 번 써볼 겨를도 없이 갑자기 죽는 것을 가리켜서 급살을 맞았다라고 말하는데 이 급살이 살풍과 같은 말입니다. 그럼 배수진을 친 집은 왜 부자가 되기가 어려운가요? 풍수 경전인 설신부는 인간은 산천의 기운을 받아 태어나는데 산천이 생기롭고 좋은 모양이면은 훌륭한 인재가 태어난다. 산이 수려하면 기운이 나고 물이 좋으면 부자가 난다 라고 했습니다. 즉 풍수는 물을 재물로 보기 때문에 물을 등진 집은 재물을 등졌다고 보아 재물운이 나쁘다고 하는데 이것은 땅의 기운 즉 지기가 사람의 행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판단입니다. 자, 전통 마을에 지어진 집이나 조상을 매장한 묘의 방향을 볼 때 지대가 낮은 곳에서 지대가 높은 산 쪽을 바라보고 지은 것을 본 적이 있나요? 당연히 없을 것인데 이것은 지기를 제대로 받아서 부귀를 누리고자 하는 기층세상의 발로입니다. 주산에 저당긴 지기는 지대가 높은 산 쪽에서 지대가 낮은 하천 들 쪽으로 흘러가지 어떤 경우든지 지대가 낮은 하천 쪽에서 지대가 높은 산 쪽으로 흘러간다고 보지는 않는데요. 그래서 산을 등지고 하천을 바라보는 배산 임수식 집은 지기의 흐름에 순응해서 복을 받지만 그와 반대로 배수진을 친 집은 지덕이 발동하지 못해서 복 대신에 화를 당하기 십상입니다. 결국 배수진을 친 집은 두 가지 단점이 있는데 첫째는 바람의 흐름을 낮과 밤으로 거꾸로 받아 살풍으로 인해 사람의 건강이 나빠지고 둘째는 짐에게 지기를 순하게 받지 못해서 부귀할 기운이 집안에 들어차지 못하는 것이지요. 자, 그럼 도시 안에서 배수진을 쳐 사람을 외면하고 힘들게 만드는 건물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방법은 건물의 정면이나 옆쪽이 아닌 뒤쪽으로 가서 그 건물의 지세를 살피는데 건물 뒤쪽에 산 비탈이 있거나 낮은 언덕이 있으면 전저 후고의 지형이고 이런 터에 지어진 건물은 배산 임수이니 지기에 순응해서 풍수가 좋은 건물이지요. 이것은 말을 탈 때에 말의 갈기 쪽을 붙잡고 뛰는 것처럼 자세가 안정되고 잘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 뒤쪽에 돌이나 콘크리트로 쌓은 축대가 있다면 그것은 경사진 땅을 축대로 막은 뒤 지은 배수진을 친 건물이 분명하고 따라서 건물 뒤쪽에 축대가 있다면 지기의 흐름을 거역한 건물이고 재물운이 약하다고 보면 틀림없지요. 말 잔등에 거꾸로 올라타 말 꼬리를 붙잡고 뛰는 것처럼 자세가 불안정하고 땅에 떨어져서 몸을 다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보지요. 등산을 할 때 산 중턱쯤에서 앉아서 쉴 때 산 위쪽을 올려다보며 앉아 쉬는 것과 산 아래쪽을 내려다보며 쉬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편안하고 안락한가요? 당연히 산을 등지고 내를 바라보는 자세가 보다 안정되고 편하며 반대로 산을 올려다보는 자세는 얼마 있지 않아서 몸이 벌렁 나자빠질 수도 있지요. 즉 배수진을 친 건물은 비록 건축학적으로다가는 안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지만 건물에 영향을 미치는 기만큼은
불안정하다는 것이 이해되지요. 그런데 배 수준을 친 건물이라도 흉하고 덜한 정도 차이가 있는데 땅의 경사가 완만해서 건물 뒤쪽의 축대가 낮다면 재물운이 그리 나쁘지 않으며 축대가 높으면 높을수록 땅의 경사가 심한 곳이니 그런 건물은 재물도 쉽게 도망가거나 없어지지요. 평지에 지어진 건물은 비록 배수진은 쳤어도 뒤쪽에 축대가 아주 낮거나 없는 경우도 있으니 흉함은 그만큼 감소됩니다. 따라서 도시 내 건물 중 복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때면 반드시 건물 뒤쪽으로 가서 축대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고 축대가 있다면 그 축대가 얼마나 높은가를 측정해서 나의 운에 미칠 불행의 정도를 판단해야 합니다. 배수진의 정도가 심하고 그 단점을 극복할 묘책이 없다면 그 건물과는 인연을 끊고 사는 것이 이 험난한 세상을 보다 편안하게 사는 지혜이지요. 그럼 아파트의 경우는 어떻게 배수진을 친 집인지를 알 수 있을까요? 우선 아파트의 정면이 어느 쪽인가를 알아야 하는데 방법은 거실의 중앙에 서서 한 바퀴 삥 돌아봤을 때 창밖의 풍경이 가장 멀리 가장 넓게 바라보이는 쪽이 우리 집 정면이고 그 반대쪽이 집의 후면인데 대개는 거실 중앙과 베란다 중심에 있는 선이 그 집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예전에 많이 지어진 성냥갑처럼 생긴 판상의 아파트는 동이 같으면 같은 방향이었지만 현대식 타워형 아파트의 경우는 같은 동이라도 한 층에 여러 방향의 집들이 혼재할 수 있으니 판단에 주의를 요합니다. 도심에서 배 수준을 친 아파트는 베란다 창문을 열었을 때 산이 가깝게 바라 보이거나 또는 소낙비가 쏟아졌을 때 빗물이 건물 앞쪽에서 뒤쪽으로 흘러가며 아파트의 경우 배 수준의 정도가 심하고 덜한 판단은 내가 사는 동 건물의 뒤쪽에 어느 높이로 축대가 쌓여 있는가와 또 앞쪽의 산이 어느 높이로 나의 집을 가로막고 있는가로 판단하는데 축대가 높으면 재물은 쉽게 도망을 가고 앞산이 높으면 건물과 앞산 사이에 트인 공간이 작아 능압이 점점 심해지니 억눌리는 중압감을 받아 건강이 나빠지지요. A씨는 베란다 밖으로 산이 가깝게 바라보이는 배 수준을 친 아파트에 사는데 계절에 따라서 산과 나무가 색깔을 달리 갈아입는 것이 너무나 아름답다며 늘 미소를 띠고 살며 특히 봄이와 나무의 새싹이 돋아나면 무척 좋아합니다. 콘크리트 건물로 에어싸인 도심에서 초록빛 자연을 가까이 두고 사는 것이니 프리미엄급 인생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A씨의 경우는 눈에 보이는 풍광은 매우 아름답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산기슭을 훑어내리는 계곡품, 즉 곡살은 매우 위험하지요. 배 수준을 친 아파트는 양기가 세 건강에 해롭고 물을 등진 배치라서 재물운이 약하니 피하는 것이 상책이지만 이것을 막는 묘책은 베란다에 수조 즉 물압을 두고 물을 가득 담아 놓으면 그 수조에서 수증기가 발생해서 그 발생하는 수증기가 외부에서 집 안으로 침범하는 흉한 기운을 막아주어서 좋습니다. 수조를 두고 그 안에 수련, 옥자마 등 수상식물을 키우거나 또는 군붕어 등을 키우게 되면 마음이 안정되기도 하고요. 수조의 모양은 둥근 것, 네모지게 길쭉한 것, 또 제멋대로 생긴 것 등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해도 무방합니다. 중국에서는 재물을 불러온다는 이유로 현관에 금붕어를 키우는 수족관을 설치한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는데 이때 재물은 금붕어가 아니고 물입니다. 물. 지맥의 지기에 순응해서 땅을 이용할 때만 바람을 수운하게 얻을 수 있는데 이것은 지기가 흘러드는 산 쪽을 등지고 지기가 흘러가는 내와 들 쪽을 바라보는 배산 임수식으로 집을 짓고 살아야 복받는 집이 된다는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세의 흐름을 무시한 채 지어진 배 수준을 친 집과 건물은 기가 약할 뿐만 아니라 회오리 바람과 같은 살풍이 불어 건강을 해치고 재물운도 나빠지니 내가 사는 집과 건물이 배의 수준을 친 상황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를 꼼꼼히 살펴보기 바랍니다.